안녕하세요. 추상대수학 11주차 3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1차시 때 분해체의 존재성, 2차시 때 분해체의 유일성과 관련해서 탐구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실제적 문제를 좀 풀면서 한 번 더 분해체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 차원을 셈하는 문제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분해체 유일성, 분해체 동형 문제에 대한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동형사상 구성 방법까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더 리콜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분해체라고 하면은 근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요. fx가 완전하게 1차식으로 분해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존재하는 건 확실한데요. 이 알파 아이들을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진짜 동형인 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복소수 같이 이제 대수적으로 모든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근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필요가 없는데 일반적인 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알파 i의 선택의 순서에 따라서 동형인 게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동형인 게 나온다는 걸 확인하는데 핵심이 되는 동형 확장 정리가 도움 정리였었는데요. 스테이트먼트를 한 번 더 복기해 보면 F와 F 사이에 채 사이에는 동형사상이 이미 있어요. 그럴 때 이 소위 말해서 이 알파 대수적 숫자 알파를 추가한 채와 베타를 추가한 채 사이에 확장함수로서 동형사상 파이 틸다가 존재하는 경우 그렇게 될 필요 충분 조건을 언급했었죠. 이 파이 틸다는 물론 확장 사상이기 때문에 F 안에 있는 것들은 파이에 의해서 보낸 거고요. 두 번째로 이 파이 틸다가 갖춰야 되는 거는 알파라고 하는 대수적 숫자는 정확하게 베타로 대응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동형 확장된 사상이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정확하게 이 알파에 대한 기하당식이 파이바에 의해서 정확하게 베타에 의한 기하당식으로 대응될 때 오직 이럴 때 소위 말하는 확장 사상이 있었었고 이 확장 사상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주어진 다항식 F에 대한 소위 말해서 분해체가 유일하다는 것을 귀납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증명 과정에서 이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엇이냐면 이 첨가한 요체를 이해하는 방법에서 답이 있더라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렇게 생긴 상환으로 이해하는 방법이죠. 같은 요령으로 f 프라임 베타는 상환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상환으로 이해하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정확하게 내재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물론 더 큰 채 속에 있는 대수적 원소였지만 실제로 이 상환으로 표시된 것들은 더 큰 채의 존재성이 필요 없이 이 자체로서 이게 채이기 때문에 채 동형사상을 건설하여 이 동형사상으로부터 여기서까지 오는 확장사상 파이 틸다를 정의했었습니다. 예, 오늘은 실제로 구체적 상황에서 분해체를 한번 구해볼 거고요. 아마 산수를 많이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분해체의 바닥체 위에서의 차원을 한번 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문제예요. 5차 방정식이에요. 5차 방정식이면 자동으로 뭐냐? 일반적으로 5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없기 때문에요. 주어진 5차 방정식은 풀릴지 안 풀릴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문제 상황을 이미 설정할 때부터 2차식하고 3차식으로 분해되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의 모든 복소수근을 2차, 3차는 풀 수 있죠. 있어가지고 분해체를 구할 수 있어요. 복소수 안에서는요. 루트 2가 추가되죠. 마이너스 루트 2는 쓰지 않아도 되죠. 덧셈에 대한 여건이니까요. 같은 요령으로 3승근의 5고요. 요 공식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은 a 빼기 b의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 이걸 쓰면요. 소위 말해서 3승근의 5의 오메가
3승근의 5의 오메가 제곱도 근이 됩니다. 단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인, 즉 다시 말하자면 오메가는 2의 3분의 2파이 i로 드모아브르 정리에 의해서 나온 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오메가는 실제로 역할 구분을 못 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유리수기 때문에 무시해 버려도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결론이 내려지냐면요. 루트 2는 있고요. 3승근 5가 있고요. 얘가 있고 얘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오메가가 있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는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런데 오메가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요 마이너스 루트 3 요것만 고려해 주면 되겠죠. 루트 2 3승근 5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순차적으로 차원 정리를 적용해 보려고 하거든요. 루트 2의 3승근 5에다가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추가한 걸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소위 말해서 2하고 3은 서로 소해예요. 그래서 요거는 Q의 루트 2 3승근의 5는 Q의 정확히 이 2와 3의 LCM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6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요. 그것은 실수가 아닌 복소수이기 때문에 루트 2 3승근의 5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다름 아니라 기하학당식 얘가요. 어디에서 Q의 루트 2 3승근의 5 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x 세제곱 플러스 1이거나 x 마이너스 1차식으로요.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인데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 따라서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워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Q의 루트 2 3승근의 5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하고 싶어하는 K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되는 게 뭐였죠? 차원이 2만큼 추가되죠. 여기에 차원은 6이었어요. 따라서 K의 Q2에서의 차원은 차원 정리에 따라서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Q의 다항식인데 이것의 분해체를 K라고 할 때 차원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분해체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다 동형이잖아요. 따라서 차원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논의는 이 분해체를 복소수 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드모아브르 정리를 쓰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x 6승은 1인 해를 염두에 두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오메가를 2의 6분의 2파이 i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가 이거의 근이 되냐면 즉 6승근의 마이너스 3 6승근의 마이너스 3의 오메가 근이 확실하게 되죠. 그리고 얘네 두 개는 서로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6승근의 마이너스 3의 오메가 제곱 해서 6개가 나와야 되죠. 정확하게 6승근의 마이너스 3의 오메가 5가지 총 6개가 나오고 이들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얘하고 얘만 생각하면 오메가가 이미 들어있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뒤에 건 더 쓸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K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 오메가가 들어있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오메가는 뭐냐면 2의 3분의 파이 i입니다. 3분의 파이 i는 뭐냐면 코사인 3분의 파이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걸 하나로 묶어 쓰게 되면 이건 유리수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Q의 6승근의 마이너스 3에 여기요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백히 6승근의 마이너스 3에 얼마요? 세제곱을 해주면 루트 3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요 식은
Q의 6승근의 마이너스 3이라고 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but 이제 내가 K의 Q 위에서의 차원을 살피려고 하는 거는 집합적으로 Q 6승근의 마이너스 3의 Q 위에서 차원이고요. 이거는 디그리 하나 추가한 거니까요. 6승근의 마이너스 3에 대한 Q 위에서의 기하 다항식의 차수를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요 다항식은 뭐였었죠? 처음 출발대로 x의 6승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판정법에 의해서 바로 요 6차 다항식이 기하 다항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해체의 차원은 Q 위에서 6차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교과서에서 난이도가 좀 높아가지고요. 이 문제는 난이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힌트를 줘서. 문제 상황은 1번. Q 위에 x24제곱 마이너스 1의 분해체를 K라고 할 때 이 K가 어떤 하나를 추가한 복소수로 쓸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거에 2파이 i 나누기 6이라는 이 복소수에 대하여 이것을 첨가한 체가 K의 부분체가 되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난이도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힌트를 주기를 K가 Q 오메가 위에서 차원이 4일 때 요 알파에 대한 기하 다항식을 다음과 같이 8차 다항식인 걸 확인하는 걸 물었습니다. 1번은 드모아브루 정리를 쓰게 되면요. x의 24승은 1인 거예요. 그래서 알파를 두기를 저는 24분의 2파이 i로 뒀습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복소평면 안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에 대하여 첫 번째 점을 알파라고 둬요. 그런 다음에 이 알파를 곱해 나감으로써 만들어지는 그런 꼭지점들로 이루어진 정 24각형들의 꼭지점들이 정확하게 요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근은 알파 제곱, 알파의 23제곱, 알파의 24제곱, 즉 1까지 추가된 것이 정확하게 K입니다. 그런데 알파 제곱이나 알파 세제곱 등등 모든 것들은 다 알파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simply Q알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해결됐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알파를 요것으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문제는요. 오메가를 6분의 2파이 i 6분의 2파이 i라고 두면 Q 오메가가 K인 걸 확인해 달래요. 그거는 딴 게 아니라 알파에 무엇만 확인해 주면 되냐면 4제곱으로 한 것이 정확하게 오메가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Q 오메가는 Q의 오메가의 4제곱인 거고요. 알파의 4제곱이죠. 이거는 명백히 Q 오메가에 들어가죠. Q 알파에 들어가죠. 따라서 제가 원하는 부분체인 걸 확인해 줬습니다. 세 번째는 이 힌트를 활용해야 증명이 끝나는데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상황에서 지금 내가 아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걸 알게 됩니다. 지금 Q의 오메가의 Q로 생각하면요. 요거의 차원은 얼마가 되냐면 이것은 지금 실제로 오메가가 2분의 파이 i를 3으로 나눈 거라서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요것이 실제로 이게 기하다항식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기하입니다. Q 위에서. 따라서 얘네의 차원이 2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K의 Q 위에서의 차원은 포함관계에 의해서 Q 오메가 곱하기 Q 오메가의 Q예요. 즉 요것이 4라고 했고요. 요것이 2라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8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요 K가 Q알파였잖아요. 결국 해줘야 될 일은 이 알파에 대한 기하다항식은 몇 차 다항식이다? 8차 다항식이에요. 그래서 알파를 근으로 갖는 8차 다항식을 하나 찾아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를 알파는 요거의 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항식들을 잘 들여다 봐가지고 8차 다항식을 찾아주면 그 근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기하 다항식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천천히 인수분해를 합니다. x의 12승 빼기 1, x의 12승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인수분해요. x의 12승 빼기 1에 뭐요? x의 4승 플러스 1, x의 8승 빼기 x의 4승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합니다. 이건 뒤에 부분은 상공식이죠.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이라는 그 공식을 쓴 거고요. 그럴 때 지금 알파는 요것의 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파의 12승을 하면 여기 해주면 2분의 뭐죠? 파이 i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알파의 12승이 1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요거의 근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x의 4제곱 플러스 1의 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x의 4제곱이 알파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알파의 8제곱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파 8제곱은 명백히 1이 되지 않죠. 따라서 모순이요. 그래서 요거의 근도 되지 않고 요거의 근도 되지 않으니까 남은 건 요것의 근이에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요 다항식이 알파를 근으로 갖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된 건데, 예, 그럴 때 실제로 이게 기하이냐라고 묻는 걸 우리 대답을 못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보장이 여기에서 하단에서 우리가 계산한 차원이 8이기 때문에 근이 있다면 그것은 8차 모닉 다항식의 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확하게 이 기하 다항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동형 확장 정리를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서술해 보는 겁니다. 먼저 이것이 동형이지만 집합적으로 다름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오메가는 뭐죠? 3분의 2파이 i입니다. 먼저 이 상황을 설정하면 될 겁니다. x의 세제곱 빼기 2요. 그럼 명백히 p의 세제곱근 2 오메가나 p의 세제곱근이 오메가 제곱 모두 다 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죠? Q에서 Q로 가는 뭐죠? 항등사상을 생각하고 그 항등사상을 어떻게 한 거? 확장한 걸 생각하면 맞죠? 기하다항식이 같으니까요. 예. 확장한 걸 생각하면 그러면 정확하게 3승근의 2의 오메가는 Q의 3승근의 2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기하당 같은 기하 여기에서도 기하당 여기에서도 기하당식인데 같은 기하당식이고 같은 기하당식에 서로 다른 두 원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동형 확장 정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I, D, 틸다는 3승근의 2의 오메가를 어디로 보낸다? 3승근의 2의 오메가 제곱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형은 됐습니다. 이때 이제 내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요. 이거죠. 집합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3승근의 2의 오메가가 만약에 3승근의 2의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고 하면 그 말은 3승근의 2의 오메가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Q에 3승근의 2의 오메가 제곱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3승근의 2의 오메가 제곱에 3승근의 2의 오메가, 즉 뭐예요? 얘가 오메가인데 오메가가 여기 들어있어요. Q에 3승근의 2의 오메가 제곱 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Q에 3승근의 2의 오메가 제곱은 Q에 3승근의 2의 오메가 제곱의 오메가예요. 그 말은 Q에 얘 두 번 곱하면 얘니까요. 3승근의 2의 오메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모두 다 Q 위에서의 벡터 스페이스인데요. 이 사이 차원이 몇 차원이에요? 지금 요게 3이고요. 요게 2죠. 기하다항식이 명백히 2겠죠. 요거니까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따라서 서로 소기 때문에 이 사이 차원은 6이에요. 그런데 요거는요. Q 위에서 차원이 얼마예요? 지금 처음 출발할 때 이게 기하다항식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차원 3이에요. 그러므로 이 차원이 지금 맞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두 개는
집합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 그 동형 확장 정리를 할 때 메인 도움 정리 역할을 했던 거, 하나 추가한 것 사이에 확장 사상이 있다는 걸 증명할 때 우리 중간 과정에서 나왔던 거를 한번 증명을 완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준동 사상이 있고, 이 환준동 사상의 커널 안에 뭐가 있어요? 아이디얼이 있어요. 그랬을 때 상한을 생각할 수 있겠죠. 상한을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이 F바는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이거죠. R에서 R-가 있고, 이 RI에서 파이요 표준 사용 함수가 있어요. 여기 F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대응을 F바라고 할 때 그 F바를 대표원을 그냥 FR로 보내는 게 이게 환준 동형인 걸 유도한다는 걸 증명하랍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거는 뭐가 쟁점이 되냐면 과연 이 대표원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 FR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 대답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RI랑 R-I가 같아요. 그러면 R-R-는 I에 있어요. 근데 I는 다시 터널 오브 F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F의 R-R-는 F의 R0이에요. 그러므로 F의 R은 F의 R-이에요. F는 처음부터 환준 동형이었죠. 따라서 지금 이 F바라고 선언한 이 R 플러스 I는 FR이자 F'R이 돼요. 즉 다시 말하자면 대표원을 다른 것을 골라내도 똑같은 함수값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함수입니다. 두 번째는요. 환준동형 사상인 건데요. 그거는 확인을 크게 할 게 없죠. 왜냐하면 R 플러스 I랑 R 대시 플러스 I 얘네는 F의 R 대시가 되고 F의 R이고요. F의 R 대시예요. 따라서 F바의 R 플러스 I고 F바의 R 프라임 I예요. 예, 곱셈도 마찬가지죠. 곱하기면 곱하기일 거고요. 곱하기일 거고요. 얘가 쉽게 말하자면 F가 이미 환준 동형이기 때문에 F바도 환준 동형 사상입니다. 이로써 우리 그 동형 사상 증명하는 과정에서 생각했었던 F의 X로부터 F 프라임 X의 M 베타 X 여기로 가는 합성사상 푸사이에 대해서 뭐가 있다? 푸사이 바를 생각할 수 있었죠. fx의 m 알파 x에서 뭐요? f 프라임 x의 m 베타 x로 가는 게요. 이게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대응시키는 방법도 그냥 대표원에 대해서 대응을 시키면 되더라. 그 대표원을 어떤 걸 골라도 항상 이거는 여전히 환준동형 사상이 되더라. 물론 이건 위로 사상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체크해 보면 이게 동형 사상인 것까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은요. 아마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자주 만났던 보기차 다항식의 근을 다 찾는 문제인데요. 먼저 이 보기차 다항식을 다 풀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맨 첫 번째 질문은 이걸 어떻게 근을 찾았냐라고 묻는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체로서 그냥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두 번 대입해서 얻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이 되는 거는 다 대입해보면 같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실제로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도 나머지들이 자동으로 된다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 U1, QU1이랑 U3랑 같다는 걸 확인하래요. 형태를 보면 요 안에 있는 것만 바뀌어 있죠, 지금. 맞죠? 힌트가 뭐냐면 U1 곱하기 U3가 얼마냐면 1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네요. QU2, U1은 Q의 1 나누기 U3잖아요. 그런데 이건 체니까
U3도 들어있겠죠. 따라서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끝났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것도 알고 있어요. 보시면 U1하고 마이너스 U2 부호만 달라요. 그 다음에 U3랑 U4도 부호만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 쓸 때 K를 Q에 U1, U2, U3, U4라고 썼지만 U2랑 U4는 U1, U3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Q에 U1, U3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U1, U3는 서로 역수관계이니까 2번에 의해서 그냥 U1만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남은 과제는 이거죠. 뭐예요? 요 차원이 4인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Q의 U1의 Q의 차원이 4라는 걸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4인 거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U1이 실제로 이중근으로 한번 풀어보면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라는 걸 압니다. 예. 그런데 더 나아가서 Q의 루트 6, 루트 2 추가한 게 Q의 U1이랑 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하면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뭐 산수를 하는 거는 직접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K는 Q의 루트 6과 루트 2로 생성되는 그런 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요걸 단계별로 계산하면 됩니다. Q의 루트 6 하고 Q의 루트 6의 Q. 여기는 2예요. 여기엔 추가되는 게 X제곱 마이너스 2인데요. 실제로 루트 2는 Q의 루트 6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써서 개수 비교를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원이 4라는 걸 마무리 짓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뭐가 나온 상황들이 일반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일 법도 합니다. 그것을 다음 주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어쨌든 4인 걸 확인했습니다. 예. 다음도 조금 등치가 큰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고 가지 않았으면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읊어드립니다. 세제곱근 3이랑 세제곱근 2를 생각하고요. 그 뺄셈을 했을 때 기하당식의 분해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과정 중에서 제가 일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난도가 좀 높아가지고요. 일단 3번까지만 얘기를 할 건데요. 맨 첫 번째 1번 뺄셈으로 되어 있지만 알고 봤더니만 두 개를 추가한 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 단원 33번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할 때는 요 공식을 쓰면은 집합적으로 두 개가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 두 개 공식을 사용하면 천천히 계산을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요것 보고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요거 x세제곱 마이너스 2, x세제곱 마이너스 3의 분해차라고 할 때 이 분해체의 차원을 계산합니다. 이때 힌트가 하나 있어요. 세제곱근 3은 세제곱근 2인 그 확대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결코 자명하지 않은 사실인데 이것을 힌트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예. 2번의 증명은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앞에 거 분해체 요겁니다. 뒤에 거 분해체 요겁니다. 단 이겁니다. 오메가는 2의 3분의 2파이 i라는 소리죠. 그랬을 때 지금 요거하고 자 요거 있으니까 오메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분해체가 되겠죠. 두 번째 실제로 이 오메가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요건 유리수잖아요. 그래서 무시해도 돼요.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3이 추가된 형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는 실수의 부분체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얘네 사칙 연산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실수잖아요. 따라서 이
실수가 아닌 복소수 Q-3은 뭐가 돼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요걸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하나 있길래 x제곱 플러스 3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뭐가 돼요? 기하기 되겠죠? 따라서 요거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Q 마이너스 루트 3을 추가한 거의 차원은 이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예. 한편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요거의 차원을 카운트할 건데요. 요 사이에 있는 요거의 기하당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미 Q 위에서 얘의 기하당식은 얘잖아요. 근데 얘를 복소수 안에서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복소수체 자체도 유일 인수분해 정의역이죠. 그런데 Q 루트 3 Q의 세제곱근 2 같은 경우에 실수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요 기하당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게 몽땅 다 되거나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였죠? 요 확대한 지금 요거의 차원이니까 요게 실수 안에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짝을 지어 가지고 2차가 되면 오메가가 복소수기 때문에 개수가 복소수가 나와서 모순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는 일단 확실히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맞죠? 같은 요령으로 똑같은 요령으로 이렇게 곱해도 오메가 제곱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곱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곱한 거는 처음부터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요게 근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개씩 곱한 2차식은 기하당식의 후보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남는 거는 정확하게 얘이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얘인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거나 요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기하당식이면 세제곱근 3이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근데 우리 힌트가 요거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결론 여전히 최소당식이 된다는 거죠. 기하당식이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Q의 세제곱근 2 위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 정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Q의 세제곱근 2의 세제곱근 3의 Q 위에 세제곱근 2는 요거 차원이 3인 걸 알아냈고요. Q의 물론 세제곱근 2의 Q 위의 차원은 얼마예요? 3인 걸 알아냈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알아낸 게 뭐냐면 1호부터 Q의 세제곱근 2, 세제곱근 3의 Q는 몇 차원? 9차원인 거 알아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at all 우리가 알아낸 거는 지금 요 차원값을 알아내라고 했는데 여기서까지가 9고요. 그 다음에 K가 요거 위에서 2니까 정답은 뭐가 돼요? 18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얘기요. 요 기하당식이 9인 걸 다시 한번 이제 요 차원으로부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QU라고 하는 게 Q의 세제곱근 2, 세제곱근 3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QU의 Q는 9예요. 다시 말하자면 디그리 오버 이레듀서블 UQ가 9라는 걸 알아요. 맞죠?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이 U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U 요거요. 세제곱근 3 세제곱근 2로부터 출발해서 뭘 찾아내면 되죠? 9차당식을 하나 만들어내면 게임이 끝날 겁니다. 그런데 당장 위에 세제곱을 해보면 3 빼기 2 빼기 3 곱하기 세제곱근 6에 얘네 둘 뺀 거죠. 다시 6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되겠죠. U 세제곱에 요거요.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곱하기 세제곱근 6에 U가 돼요. 여기에다가 U 세제곱 빼기 1에다 다시 세제곱을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세제곱근 6에 U의 세제곱이에요. 보니 우변이 마이너스 27 곱하기 6 곱하기 6의
세제곱이에요. 좌변을 보니까 이거는 U의 구승부터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답을 구했습니다. 즉 9차 다항식을 하나 구했네요. 유리계수 9차 다항식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답입니다. 결국 산수를 하면 UQ는 바로 여기서부터 얻어낸 건데요. x의 9승 빼기 3, x의 6승 더하기 162의 x의 세제곱 빼기 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오른쪽 다항식을 주고 이게 기하이냐라고 판별을 해라. 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과 같이 차원 정리를 이용해 나가면서 기하 다항식을 하나 찾아냈다는 게 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찰할 건 9승, 6승, 3승만 나온다는 것도 관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복소수가 모든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복소수 안에서 생각하는 분해체들을 구체적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분해체의 차원 계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불변량이라 차원 계산들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예. 다음 차시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분해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특징은 아마도 개념적 특징이기도 하지만 비에타 공식을 활용해 보면 실질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분해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고유한 특징은 다음 학기 때 논의하는 갈로아 이론에 대한 준비 과정입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